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제14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4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2월 28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정묘월, 경호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 경호가 됩니다. 오늘 주어진 명식을 보면 경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일간과 원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어떤 것에 속하냐라고 놓고 봤을 때 금에 해당되는 오행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으로 금에 해당되는 경금은 음양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은 양에 속하는 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은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완철금. 반면에 내일 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 아니라 보석이라든가 주얼이라든가 뭐 이런 장신구 같은 거 있죠. 반짝반짝 빛나는 장신구 같은 것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강의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거칠고 투박하고 뭐 약간 둔탁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 같은 거 있죠. 녹도 좀 쓸어 있고 그래서 그냥은 쓰기가 너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화로서 재련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쇳덩어리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경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들이 되게 보면은 원철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약간은 투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은 좀 거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들이 그래서 우직한 면은 있습니다. 우직하고 좀 약간 거친 면. 그래서 경금 일간들이 좀 되게 보면 초면에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거칠어 보이고 기가 세 보이고 뭐 이런 성향들을 갖고 있는 것이 경금일간들이 약간 특성이긴 한데 또 경금일간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좀 왕해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거칠어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사나워 보인다 하더라도 속마음은 또 의외로 순수하고 의를 좀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경금을 볼 때는 항상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같은 의리를 중시 여기는 무시무시하지만 굉장한 의리파죠. 이 경금들이. 그래서 제가 관운장은 뭐 사주를 놓고 봤을 땐 무오년, 무오월, 무오일, 무오시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시중에 떠도는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관우 같은 경우는 원래 사주는 무토일간으로 이렇게 떠들고 있죠. 그 다음에 양인격에 해당이 되고, 근데 이제 성향 자체는 양인이 있어도 사람이 이제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경금 자체도 완철금이기 때문에 좀 강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금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로서 단련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금을 단련하는 화에는 뭐가 있냐면 칠살인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관인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경금을 단련하는 불은 우리가 흔히 보는 대장간이라든가 아니면 포항제철이라든가 광양제철 같은 시뻘건 그 쇳물 같은 거 있죠. 그러한 불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경금을 기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불이 될 것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는 인위적인 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또 뭐에 해당이 되냐면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스스로 발광한다는 것은 빛을 발하는 것이죠. 발광하고 스스로 발열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정화는 반드시 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야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대장간 같은 거, 요즘 우리나라에서 호미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많이 썼었던 농기구인 호미가 이게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수출을 많이 한답니다. 오히려 되게 호미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유럽 같은 데서 이제 밤배고 할 때도 그게 굉장한 인기를 이렇게 끌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장간에서 만든 호미들이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수출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호미를 만들 때 그 극한 직업인 거 거기서 이제 봤는데 뭘로 만드냐면은 우리 큰 덤프 트럭 같은 거 보면은 판 스프링 같은 거 있죠. 판 스프링. 원래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코일처럼 코일 스프링 동글동글 말려 있는데 판 스프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재질이 강하고 해가지고 단련해서 이게 김을 만드는 것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재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경금이잖아. 이거를 대장간에서 시뻘게 달군 다음에 그거를 망치로 쳐가지고 호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판스프링을 달궈야 되는데 그 달구는 불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붉고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갈탄이라든가 아니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장작 같은 것이 있어야 그 시뻘건 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시뻘건 불은 정화로 놓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 정화의 불꽃을 뜨거운 1000도 이상이 되는 온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이라든가 갈탄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정화의 불꽃을 굉장히 높게 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화가 그렇게 뜨겁지 않을 뿐 아니라 정화가 존립 자체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기본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정화를 생주해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간목은 정화를 생해주게 되고 정화는 어떻게 돼요? 경금을 단련시켜서 경금을 기물로 만들 수 있어서 농기구라든가 장신구라든가 해서 경금 큰 범종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옛날 장수 관우라든가 장비 같은 장수들이 썼던 청령 언월도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 용도가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정화, 간목이 여기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간목이 세트 메뉴 같이 이렇게 있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꼭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만 필요하고 병화 같은 것은 필요치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자, 근데 놓고 보시면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화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쉬운 말로 대장간의 불 아니면은 제철소에 있는 시뻘건 샘물 같은 거를 놓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정화가 그런 공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병화는 경금을 이렇게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공력은 없어요. 근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병화는 7살 편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금이 원체 완악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이러한 것이라고 하면 정화는 그러한 거칠고 투박한 것을 기물로 만들어서 용도가 있게 하는 그러한 정화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의 투박한 것을 기물을 만들지 못해요. 하지만은 투박한 것을 거친 것으로서 그냥 다스리는 용도는 있다고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자라든가 호랑이 같은 것을 조련사가 있어서 잘 길들이면 어떻게 돼요? 서커스 같은 거를 하게 되면 호랑이를 길들여진 거잖아요. 그런 것은 만약 그거를 경금을 정화로서 단련했다라고 놓고 보게 되면 호랑이라는 것을 길들여서 서커스 같은 걸 하지 못하지만 그냥 우리에 가두어가지고 그 거칠고 사나운 호랑이나 사자 같은 거를 우리에 가둬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정도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병화로서 그냥 거친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것을 그냥 이렇게 관리해주고 거친 것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 정도 느낌으로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경금을 용도 있게 만드는 것은 정화지만은 경금을 용도 있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거친 경금을 더 이상 투박하지 않고 더 이상 사고 치지 않도록 무서운 경금으로서 어떻게 돼요? 무서운 병화로서 경금을 억제시키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거 있죠. 실미도 영화에서 보면은 그 원래는 그 범죄자들을 데려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민 서민들을 많이 가져갔는데 영화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영화냐면 범죄자라든가 흉악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특수 부대를 만들죠. 그런 것은 정화의 용도라기보다는 병화로서 거칠게 다뤄가지고 그러한 거친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기물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보게 되면 문관이 이롭다고 했고요. 경금이 정화를 보면 문관에 이롭고, 경금이 병화를 보면 무관에 이롭다 그랬어요. 무관. 문관이란 건 아시죠? 예를 들어서 고시를 생각하더라도 되게 보면 행정고시, 옛날 과거급제해서 이렇게 국가의 녹을 먹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무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같으면 경찰, 아니면 뭐 군인 같은 것, 아니면 뭐 경비업체 같이 이렇게 무력을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정화를 쓰는 경금과 병화를 쓰는 경금이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전혀 용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불로 다스려서 기물을 만드는데 원래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정화를 쓰는 경금이 병화를 쓰는 경금보다는 훨씬 낫겠고요. 옛날 우리 사극 같은 걸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무관보다는 문관을 더 중시했죠. 글 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약간 좀 파란색 옷을 입혔고요. 그 다음에 문관 같은 경우는 약간 빨간색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서로 약간 같은 양반이라 하더라도 약간 차별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죠. 자, 경금이 정화를 쓰면 문관이고요. 경금이 병화를 쓰면 무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요즘 같으면 어떻게 돼요? 뭐 검찰직, 경찰직, 뭐 군인이 뭐 어떻습니까? 그죠? 권력 잡고 생설직금 갖는 거 똑같은데, 그죠? 옛날하고 어떤 직업적인 그런 것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이 태어난 원령을 보게 되면 묘월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자, 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은 한자 한글이 같이 나오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바꿔서 금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절지를, 인월의 절지고요. 묘월엔 태지에 해당이 돼서 태지에 대해서 약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약한 정도가 매우 약합니다. 절태지에 태어나게 되면. 그죠? 근데 반면에 목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묘월에 생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인월에 임간지가 되고 묘월에 제왕지에 해당돼서 매우 어떻게 돼요? 왕하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는 이제 지우고요. 경금은 묘월에 태어나서 약하고요. 목은 제왕지라 왕하죠. 항상 단순하게 금이 목을 극한다, 금목만 생각해서 이거 뭐 금이 나무는 이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왕세를 놓고 봐야 됩니다. 자, 아무리 태권도 검정띠다 하더라도 하얀 띠 수백 명 있으면 감당 못하죠.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 검정띠면 대단히 그 무술로서는 굉장히 좀 잘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쉬운 말로 이제 쪽수는 국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1인자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수백 명, 수천 명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금이 아무리 목을 극한다 하더라도 금이 약하고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을 벨라다가 어떻게 돼요? 금이다 문드러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묘월의 금은 어떻게 돼요? 일간은 약하고 신 약하고 제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다른 말로 제다신약 내지는 제왕신약이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묘월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묘중을 목이 사령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슴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화는 어떻게 돼요? 슴목이 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좋겠죠. 해서 묘월의 목은 정화를 생조하는 공력이 크지 않다라고 놓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 자체가 어떻게 돼요? 묘중을목을 보게 되면 천간에 있는 경금이 지지에 있는 을목을 두고 서로 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천지상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천지상합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천간의 무토하고 지지의 자중개수가 천간의 무토 지지 개수가 합한돼서 이런 것을 천지상합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무게 합해서 화로 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천지상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고요. 아직 거기까지 심도 있게 보진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경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천간에 있는 경금 일간이 월지에 있는 묘중 을목하고 서로 탐합하진 않아요. 근데 서로 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묘중 을목이 여기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서로 탐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묘중에 있는 을목만 가지고는 경금이 탐합하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정화가 승목에 의해서 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으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간목만 있으면 안 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일간인 경금이 얘를 쪼개서 얘를 살리지 않습니다. 일간은 뭐예요? 일간은 심판과 같다 했죠. 일간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이 간목을 쪼개서 벽갑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경금이 있어서 벽갑 인정하는 것이지, 일간인 내가 간목을 쪼개서 정화를 살려가지고 그 정화를 내가 또 써서 내가 단련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나무가 아무리 더워도 비가 안 와도 여름에 뿌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물가 가서 물 먹고 다시 땅에 자기 자리 들어와서 땅에 뿌리 받고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심판과 같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지로 진토를 본다던가 아니면 지지로 축토를 본다던가 아니면 지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 신금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유금 같은 것을 놓고 이러한 토들이 있어가지고 토나 금이 있어서 경금을 생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 경금이 생조를 받은 연후에는 뭐 간목이라든가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 토라고 하는 것은 진토, 축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미토라든가 술토 같은 거는 어떤가요? 이 미토나 술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마른 땅이잖아요. 건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금하는 능력은 없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술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경금일간이 뿌리는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로 좋은 것은 뭐냐면 신금이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 다음으로 만약에 신금이었다라고 하면 유금이 있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신중에 있는 경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정리하면 경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진축토가 있어서 경금을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신금 유금이 있어서 경금을 어떻게 돼요? 해줘서 경금을 생조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금 같은 것이 다시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목을 벽갑해가지고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 정화를 얻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경금에 뿌리를 놓고 간목정화로 배합을 맞추게 되면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배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나는 명식이 되겠고요.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년이죠. 기해년이 되는데 이때 해묘 연지와 월지가 해묘합목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중에 다시 해묘합목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제왕신약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다신약으로 놓고 봐도 되겠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가 있어서 경오일주가 되고요. 월간에는 정화가 투출하게 됩니다. 이 정화는 오중에 있는 정화가 월간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투출했다 내지는 투간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허투 불호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간인 경금은 뿌리 들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뭐 연간에 있는 정인이 기토가 있어서 이 경금을 생조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토 자체가 좀 약하죠. 물론 이 오중 기토가 이렇게 투출한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경금을 생해 주긴 하지만은 원령을 잃었고요. 뭐 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화도 이렇게 왕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관이 모두 왕한 그런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화를 얻었습니다.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묘한목하게 되면 해중에 있는 간목이 세력을 얻어서 해중에 있는 간목을 용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화와 해중 간목을 얻었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 경금을 생조 내지는 방신해주는 그러한 글자들이 오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배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면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자오충이 되죠. 일시로 자오충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오충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오화의 용도가 있잖아요. 오중 정화 투출되어 있고 만약에 생시에서 경금의 뿌리만 얻었다라고 하면 정화의 용도와 간목의 용도가 모두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자수는 어떻게 돼요? 경금을 생조 방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금의 기운을 설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화의 뿌리 정관인 오화가 뿌리가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충하는 것은 좋지 못한 중에 다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병화는 경금 입장에서 칠사에 해당이 되겠죠. 제가 먼저 설명할 때는 경금이 병화도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도 경금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어가지고 용도가 있었을 때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경금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이건 칠살의 작용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경금 일간이 칠살에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경금일간이 뿌리가 있어서 근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기토가 선생님 경금 생겨주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됐어요? 이 기토의 뿌리이자 정화의 뿌리인 오화가 뿌리가 뽑혀버렸어요. 좌우충으로 인해서.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굉장히 뿌리가 약해지는 것이죠. 나무가 있는데 밑둥을 훌렁 잘라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기토 정화가 있는 것과 같은데 실질 내막으로는 어떻게 돼요? 용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시가 되면 오화가 뿌리가 뽑혀버리고 오히려 병화가 투출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칠살이 제살 태왕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토 하나 가지고 이 왕한 칠살을 살인상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토의 뿌리가 뽑혀버렸으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경진실 한번 보죠. 자, 경진시가 된다고 하면 요거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좌우충이 되지 않았고요. 좌우충이 되지 않았고 오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하고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했죠. 그 다음에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금을 능히 생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에도 이렇게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도 필요하게 되고요, 목도 필요하게 되고, 요 목을 벽갑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간인 경금 이외에 경금이 다시 있어줘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사주 구성이 어느 정도 다 짜여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정화도 갖췄죠, 목도 갖췄죠, 금도 다 갖췄습니다. 요것은 언뜻 보면 사주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오히려 사주 국세를 갖춘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좀 똘망똘망합니다. 그 다음에 잠재력이라든가 세상 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눈이 여타의 사람들에 비해서, 그죠? 그 다음에 경금일간이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진태가 분명하고요, 자기가 해야 할 도리,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강단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갑신시를 한번 더 보죠. 갑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간목 경금일간이 시지에서 신금을 얻었습니다. 신금은 어떻게 돼요? 신중 경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론 임수도 있겠지만은 신중 경금에 이 일간 경금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중 경금을 용신으로 써서 시간에 투출한 경금 간목을 이렇게, 물론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에 올라서 벽갑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다시 금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중 경금이 인출된다 그러죠. 인출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그죠? 금이 더 부신 금운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세상에 자기가 금의 기운을 드러내서 벽갑 인정해서 정화를 취용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드러내게 되죠. 물론 경금 자체가 천간에 투출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가 기토가 아니라 경금이었다라고 하면 물론 경년에 정묘월이 절대 나오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짜여졌다라고 하면 이런 것이 사주 국세 중에서는 대격에 해당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정화 간목은 투출되어 있고 하나인 경금이 지지에 암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격 사주는 아니더라도 중격 이상의 사주는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을료시를 보게 되면 경금이 유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좋지만, 그죠? 저 을목이 시간에 투자해서 경금과 을경해서 탐합, 이거는 을경합금이 되는 건 아니죠. 절대 목왕절에 을경합금에서 금으로 화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탐합한다 그러죠. 탐합. 그래서 이런 거는 사주의 격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보지 않은 생시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